자, 이제 신경증과 정신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경증과 정신증 앞에서 봤듯이 DSM 2판에서 이 용어가 도입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신경증과 정신증은 뭐냐? 현실 검증력을 기준으로 정신장애를 구분한 거다. 간단하게 말해서요. 현실 검증력이 있으면 신경증, 없으면 정신증.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심리적으로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현실 검증력이 있어? 오케이. 그럼 너는 신경증. 현실 검증력이 없어? 넌 정신증.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현실 검증력이 뭐냐? 내적 현실과 외적 현실을 서로 비교하면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럼 내적 현실이 뭐냐? 여러분의 머릿속 세계예요. 외적 현실은 실제 세계. 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그 상담하는 이제 그 내담자한테, 이 친구는 뒤에서 이제 성격장애를 나오겠지만 경계선 성격장애예요. 상담자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내담자예요. 상담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형이에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왜곡이 심해요. 제가 한 번은 이 친구한테 이 친구가 이제 아빠에 대한 분노가 되게 커요. 엄마에 대한 분노도, 근데 아빠에 대한 분노도 되게 커요. 근데 아빠에 대한 분노가 이 친구한테 죄책감으로도 돌아와요. 아빠를 죽이고 싶도록 미운데 그런 자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보기에도 당신 아빠 당신 때 정말 잘못한 게 많다. 어렸을 적에 당신한테 뭐 정서적으로 학대했던 거. 그러니까 뭐 딸을 야 우리 딸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어요. 야 돼지야. 야 너 냄새나. 그러니까 아빠가 딸을 되게 싫어했어요. 아들을 되게 원했거든. 그래서 딸에 대한 증오가 되게 커요. 그리고 늘 아들 타령을 했어요. 이 친구 그게 되게 큰 상처예요. 정말 자기 이름을 불러준 적이 한 번도 없대. 사랑스럽게 야 누구누구야 불러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자기가 제대로 직장생활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계속 아빠 돈을 타다 쓰는 게 자기를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벌레만도 못하다. 사람들은 늘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고생한다고 하는데 나는 부모한테 해줄 게 하나도 없다. 근데 한편으로는 근데 아빠만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엔 그렇죠. 그래 아빠 그렇게 미워? 아빠 미워. 근데 네가 지금 아빠한테 잘 못해? 그럼 퉁쳐 그냥. 옛날에 아빠가 너한테 상처 준 거 네가 그냥 아빠 돈 쓰면서 편하게 산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 나도 잘못해. 너도 잘못했어? 좋아. 그럼 우리 그냥 그렇게 살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경계선 성격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빠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 동시에 아빠에 대한 분노를 느끼는 자신의 죄책감도 하늘을 찔러요. 그럼 잘해주면 되잖아. 잘해주긴 싫은 거야. 그럼 죄책감 느끼지 마. 안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게 이제 이 친구의 특징인데.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일단은 부모랑 어느 정도 관계가 회복돼야 이 친구가 되게 고립 상태거든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랑 좀 관계가 회복돼야 이 친구가 좀 부모님한테서 어쨌든 자식 안 버리고 어쨌든 지금까지 물론 정서를 학대는 했지만 사실 그 부모님도 많이 배우신 분은 아니고 되게 힘들게 사셨던 분인데 어쨌든 딸을 그치 아들이 아서 싫긴 하겠지만 그렇게 키웠는데 어쨌든 안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친구가 그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느끼기를 원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보기에 당신 부모님 정말 잘못됐다. 당신도 상처도 많이 받았고, 응? 그래서 아빠가 정말 나쁘다. 그래서 99% 나쁘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아빠랑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아빠가 이 친구에 대한 마음이 느껴지는 장면이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빠가 당신 조금 사랑하는 것 같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선생님 그렇게 보이세요? 그렇구나. 저도 그냥 그게 뭔가 했는데 아빠가 저를 완전히 그런 건 아니네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 1% 이게 있으니까 아빠랑 관계 한번 회복해보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친구 그날 뒤집어졌어요. 아빠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럼 그동안 내가 아빠한테 당했던 학대나 이거는 다 내 잘못이라는 거네? 자기 죽어버리겠대요. 선생님이 자기를 비난했대. 아빠 편을 들었대.
자기 생각과 제가 한 말, 이 둘 사이가 다르게 존재하고 이 두 가지는 같을 수 있고 다를 수도 있구나. 보통 사람들은 이런 현실 검증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당신 비난했냐? 선생님 날 비난했대요. 그건 네 생각이야. 나랑 그러지 않았어. 내가 99%라 그랬지. 선생님 그래도 1%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1%를 얘기했다는 건 선생님도 우리 아빠처럼 우리 아빠가 맞고 우리 아빠는 늘 자기가 맞고 네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선생님도 우리 아빠랑 똑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죠. 우리 아빠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나 그렇게 안 했는데 내가 99%라 그랬죠. 90%는 어디 갔어? 그래서 선생님이 90%라 그랬지만 언젠가 99%는 사라지고 1%가 100%가 될 거라고. 이 친구 머릿속에 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조그만 틈이 있으면 결국엔 그게 전체가 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는 자기 생각이 진실이라고 늘 생각해요. 이게 극단으로 가면 망상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 나를 공격하지 않아도 저 쌤이 나를 싫어한다 생각해요. 이거랑 이거랑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고 이 두 개가 서로 비교해 가면서 하나씩 확인해 갈 수 있는 능력이 현실 검증력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이따 끝나고 저한테 와서 물어볼 게 있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 와서 사실은 선생님하고 부르면 제가 쳐다볼 텐데 그리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뒤에 서 있었어요. 만약에. 근데 제가 막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보기에는 쳐다봤어. 그럼 여러분은 선생님이 날 봤구나. 나한테 와서 말 걸어주겠지? 그런데 계속 자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선생님 내가 싫은가? 나 무시하나? 그게 내적 현실이에요. 그럼 이제 상담력은 그러죠. 물어봐라 선생님한테. 당신 싫어서 무시했는지. 아니요, 안 물어볼 거예요. 왜? 선생님은 저를 무시한 게 맞아요. 이 사람아, 그건 당신 생각이지 현실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물어보세요, 저한테. 선생님 혹시 아까 제가 기다린 거 혹시 못 보셨어요? 저 보신 거 같아서 근데 저 무시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내가 얘기하겠죠. 무시했으면 무시했다라고 하겠죠. 난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랬어요. 난 못 봤어요. 선생님 아까 저 쳐다보셨는데? 그래요? 내가 막 정신이 없어서 좀 봤는데 못 봤나 봐. 미안해요. 내가 왜 누구누구 씨를 무시하겠어요? 우리 와이프도 아닌데. 내가 왜 무시해? 그치, 미워하지도 않는데 사랑하지도 않으니까. 그때 여러분이 선생님은 안 그랬구나. 내 생각이 좀 잘못됐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여러분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신건강에 척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망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대요. 누가? 선생님 밖에 사람들이 다 소리 지르는 거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당신한테 관심이 없어. 그냥 지들 가면서 다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몰라서 그렇대요. 그게 망상이에요. 우리 와이프 바람 펴요. 어떻게 알아? 와이프가 밤마다 늦게 와요. 그래? 와이프 불러서 부르죠. 왜 밤마다 늦어요? 선생님 우리 학원 늦게 끝나서 맨날 애들이 오는데. 근데 왜요? 아니 남편분은 바람 핀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무슨 바람을 펴요. 그 늦은 시각에 애한테 물어보세요. 애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맞아. 근데 아빠는 안 믿는 거지. 아니 아내분이 딸 데려오는 거라는데요. 그 밤늦게 학원에서. 선생님도 속는 거라고. 딸이랑 짠 거라고. 그게 망상이에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요. 우울해요. 근데 이게 살아있잖아요. 현실 검증력이. 그러면은 신경증이고 이게 무너졌어. 네 생각과 내 생각이 구분이 안 되고 현실과 환상이 구분이 안 돼요. 그럼 그거는 정신증이에요. 정신증은 다른 말로 정신병이라고도 합니다. 심각한 정신장애예요. 그래서 망상이나 환각이 있으면 정신증이고 정신증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을 먹으면서 심리치료를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신경증이라고 하냐? 재밌는 거는요. 원래 옛날에 신경계 이상이 의심되는 증상들을 통칭하는 말이었어요. 신경증은. 손이 굳는다든지 마비가 됐다든지. 그럼 이건 신경계 이상 같잖아요. 그런데 의학이 발달하면서 진짜 신경계 이상들은 진단을 얻어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경증이라고 하지만 신경계 이상을 제외한 심리적인 증상만을 신경증이라고 해요. 이거 어려운데 이해하셨어요 지금? 원래는 신경계 이상을 그냥 신경증이라 그랬는데 의학이 발달하면서 신경계 이상은 정확한 진단명을 받아서 나가버린 거야. 신경증에서. 그래서 지금은 신경증이라고 부르는 말들이 실제로 신경계 이상이 아니라 심리적인 증상만을 신경증이라고 합니다. 신경증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이로제예요.
노이로제가 독일어로, 영어로 따지면 뉴로시스, 정신병, 정신증, 사이코시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현실 검증력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없기도 하다. 그래서 신경증과 정신증 경계에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경계선 성격이라고 합니다. 경계선. 예전에는 경미한 정신분열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때로는 현실 검증이 무너져요. 저희 내담자가 그래요. 자기 방에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대요. 그리고 누가 자기 방에 자기 몰래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에 종이를 껴놓고 나간대요. 그럼 딱 문을 열었을 때 종이가 떨어지면 아무도 안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방에 들어오면 누가 내 방에 들어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 친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런데 가만히 안 생각해보면 돼요. 종이도 떨어졌고 내가 들어왔을 때 물건도 옮겨진 게 없어. 아, 그럼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이 친구는 그렇게 있다가 그래, 누가 들어왔어 내 방에 이러고 나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경계선 성격이 그래요. 때로는 현실 검증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학생 상담소나 이런 데서는, 기업 상담소에서는 적지만 일반 개업 세팅에서는 이런 경계선 성격장애 같은 성격장애로 오시는 비율이 대략 한 20%가 돼요. 20%가. 이분들의 뭐 분노나 이런 것들, 뭐, 진짜. 근데 지금은 이제 성격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얼굴 없는 미녀 영상인데요. 이제 이 얼굴 없는 미녀 김혜수가 하는 이 역할도 이제 현실 검증력이 무너진 그런 경계선 성격장애인데 그런 장면 이제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뭐 영화니까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했는데 제가 경계선 성격 그 친구 상담하면서 실제 심리 상태는 거의 이래요. 아주 작은 단서에 정말 감정이 극단으로 가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네,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서도 관계를 맺기가 어렵고 지하철에서도 화가 나면은 지하철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앉아 있으면 거기서도 자기 뺨을 20대씩 때려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직장도 계속 다닐 수가 없고, 뭐 폭식 행동이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랑 상담하면서 이제 자살 시도는 이제 거의 안 하는데, 이제 요즘 한 1년 반 동안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자살 시도 되게 많고, 늘 죽고 싶어 하고, 그 불안과 고통 속에서 이제 버티고 있어요. 겉에 보면 멀쩡하게 보여요. 근데 한번 이제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그런 극단을 오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이 친구들이 자주 하는 말이 선생님도 언젠간 저를 떠나실 거죠. 이런 걸 되게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단하는 7집단에서도 이런 경계선 특성 보이는 사람들이 한 3, 4명 정도는 있어요. 물론 정도는 다 다르긴 한데 관계 맺는 걸 되게 어려워하고 사람들이 언젠간 자기를 떠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도 믿지 않아요. 여기도 뭐 제가 여러분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 남자도 언젠가 나를 떠나고 내가 필요하니까 만나지. 이렇게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관계 맺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